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인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리기술투자고요. 코드 번호는 041199입니다. 현재 11월 26일 목요일 12시 3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10월달 말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심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사실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매수 관점을 보기도 하고 신규 매수 관점은 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보기도 하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아니면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트코인은 안 볼 수가 없죠. 네, 비트코인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프라웨어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위지트,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뭐 SBI 핀테크 솔루션즈,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유망 벤처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온 대표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다라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바이오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투자를 해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업비트에 지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관련주로 이제 대장주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대장주라는 거는 그날그날 바뀌어요. 예,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데,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기술 투자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오버슈팅 할 때도 있고 오버해서 내려갈 때도 있고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우리기술 투자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도 항상 봐야 되겠죠. 오늘 비트코인은 상당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이게 3분봉인데 거의 나야가라 폭포 같죠? 나야가라 폭포수 같은데 최근에 19,400달러 때까지 갔다가 지금 17,000달러 때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1시간 봉상으로도 상당히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고 이전의 매물대들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지 아니면 이탈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다음 매물대까지 열어두게 되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도 상당히 스펙타클하게 하지만 갈 때는 화끈하게 가긴 하는데 조정도 정말 화끈하게 줘요. 그거 항상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해외에서는 뭐 3억 5천만 원까지 간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지금 뭐 2천만 원인데 해외에서는 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3억 원 이상까지 간다. 뭐 내년에는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3억 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버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정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막 2만 달러에서 15,000달러, 뭐 10,000달러 때까지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10,000달러 때까지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봐야죠,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사이클을 정말. 어쨌든 그 이전의 고가를 살짝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종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19,600달러 19,700달러가 고점이라고 했죠. 19,800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200달러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저항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그러니까 2,800만원, 2,900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외 거래소들보다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한 30%에서 40%까지 높았었기 때문에 업비트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뭐 미 CN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뭐 업계 관계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뭐 더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최근에 마이클 노보그라츠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 순자산의 2~3%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고래수가, 고래라는 거는 가장 많이 이 개수를 많이 들고 있는 거를 이제 고래라고 하는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정말로 더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ETF 상품에 등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페이팔 이슈도 있었고, 페이팔이 상당히 강한 이슈였죠. 어떻게 보면은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강한 이슈는 이제 ETF. 네, 그러면은 기관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비트코인을 사러 이제 자산의 일부분을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상품으로 인정을 받는 격이 되니까, ETF가 과연 통과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ETF를 3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동안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 한 번도. 근데 만약에 ETF 상품으로 정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마 투더문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상승 이후 바탕에는 이제 화폐 가치의 하락, 그리고 달러 약세. 근데 달러가 오늘 반등을 하나요? 달러가 반등을 하지 않는데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마 만약에 달러가 지금 지지선이 92포인트대인데, 정확하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100, 예. 92포인트대가 이제 지지선인데, 만약에 92포인트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88포인트대까지 열어두면서 봐야 돼요. 예, 그러면은 또 88포인트대에서 반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달러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탈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강세 요인으로서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조정받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네, 왜 조정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또 2만 달러대가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하고 나서도, 아마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전에 이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상당히 2만 달러대는 굉장히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당연한 이유죠. 어제 뭐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600포인트 찍으니까, 거기서 막 분봉으로 막 상승과 하락이 엄청나게 강하게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런 가격대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순간 또 안정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고, 제도권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구매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번 상승 파동에 있어서 모멘텀을 붙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붙어야 된다. 그게 어떤 정보가 되었든, 어쨌든 글로벌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증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은, 저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사달라, 우리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테니까 우리 엄청 매집했는데 좀만 사줘,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비관 쪽에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결국에는 차익 실현하고 싶다 이거죠. 예. 그러다가 다시 또 조정 받으면 또 매수로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바꿀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JP모건 쪽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을 21세기의 금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현재 미 연준,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유럽에서 이제 CBDC 검토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거의 발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미 연준에서도 CBDC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 뭐 단기 뭐 분봉을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봉, 뭐 3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은 좀 약간 무섭게 떨어지는 건 맞죠. 예, 무섭게 떨어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뭐 일봉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5일선 위에 있고 주가가 5일선 이상에서 이제 지지받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올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 핵심 라인은 5,000원대니까 5,000원대만 잘 지켜주는지 보면서, 어쨌든 6,500원까지 갔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뭐 제가 해지충은 아닌데 어쨌든 저항 매물대라고 판단해볼 만한 가격대들이 6,000원대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한 7,000원대, 1,000원 간격, 그 다음에 이후에는 만원대까지는 열어두면서 만원이나 아니면은 1,000원 간격으로 있다가 한 8,000원까지는 1,000원 간격으로 이제 저항선이 있다가 8,000원 돌파하면 이제 만원으로는 한 번에 갈 거다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5,000원대는 핵심 라인이니까 5,000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 뭐 3,000원대, 뭐 4,000원대 잡았다 라고 하면은 5,000원대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최근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분봉을 체크하시면서 5분봉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3분봉 이 정도나 아니면은 못해도 60분봉 정도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애매해요. 만약에 또 이렇게 쭉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또 반발 매수세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20일, 11월 19일, 11월 18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28분 부터 댓글 리딩에